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4월 24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지금의 의료대란을 제대로 직시한 칼럼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의 칼럼인데 제목이 건보재정 거덜낸 문케어, 의료위기 초래한 윤케어 이런 제목입니다.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망가뜨린 건 똑같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의 의료대란을 초래한 주범은 윤석열 정부인데 이걸 옆에서 선동한 도우미들이 있죠. 바로 우리나라 언론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 악질은 문화일보, 조선일보이고 나머지 언론들도 크게 다를 바 없었죠. 그나마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가끔 정상적인 보도를 했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칼럼은 최근에 본 사설과 칼럼 중에서는 가장 객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이진영 논설위원입니다. 여기 온몸에 암세포가 퍼진 중환자가 있다. 통증을 완화하고 체력을 보강해 가며 수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의욕이 충만한 외과 의사가 나타나 덜컥 배부터 갈랐다. 막상 열어보니 종양을 떼려면 장기나 혈관까지 건드려야 해서 환자가 죽을 판이다. 출혈은 계속되고 바이탈은 떨어지고 그대로 덮을 수도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 자, 서울의 한 의대 교수가 이런 요지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의대 증원 사태를 무모한 외과 의사의 의료 사고에 빗댄 것이 절묘하다. 환자의 보호자 입장에선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며 일단 덮자는 의사도 국립대 의대를 동원해 증원 축소안을 제시하며 종양 몇 개라도 떼자라는 정부도 미덥지 않고 불안하기만 하다. 선진국 수준이라는 한국 의료는 속으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다. 박정희 정부가 건강보험을 도입하고 노태우 정부가 완성할 때까지는 좋았으나 이후에 나온 정책들이 줄줄이 실패하면서 병을 키웠다. 김영삼 정부는 미니의대를 무더기로 신설해 교육의 질과 효율을 떨어뜨렸고 김대중 정부의 의학 분업은 환자들에게 병원과 약국 두 곳을 모두 돌게 하며 건보재정을 축 냈으며 건보 통합과 진료권 폐지는 전국의 환자들을 서울 대형병원에 불러 모으면서 지역 의료를 약화시켰다. 의학전문대학원은 김대중 정부가 계획하고 노무현 정부가 실행했는데 늦은 나이에 의대 공부를 시작한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미용 의료로 쏠리면서 필수 의료 위기만 키웠다. 문재인 정부의 문케어가 보장률은 찔끔 올리고 건보재정을 거덜낸 건 다들 아는 사실이다. 자, 여기서부터가 현재 진행형인데 계속 보시면 거듭된 정책 실패로 기신기신 연명해온 K의료의 2,000명 사태는 치명적이다. 의료계에서는 올해 사망자 수가 36만 명대로 1만 명 늘어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의료 공백이 아니었다면 살 수 있었을 초과 사망자들이다. 자, 우리나라는 초과 사망률, 즉 치료 못 받아서 죽는 사망자 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자, 그만큼 의료 환경이 좋고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였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훼손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 보시면 앞으로가 더 큰일이다. 필수 의료 회생이 시급함에도 2,000명 발표 후 수련병원에서 필수 의료를 책임지던 전공의들부터 빠져나갔다. 이들 중 상당수는 비필수 분야로 바꾸거나 의사 수가 늘기 전에 일찌감치 개원해 한몫 벌려고 할 것이다. 정부가 진료유지 명령으로 필수 의료 의사를 의노예에 부리듯 하는 모습을 본 의대생들이 필수 의료를 하려 들까? 자, 이게 지금 최악이죠. 그나마 필수 의료를 책임지던 전공의들을 다 의료 현장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장차 장래의 미래 의사들, 의대생들을 10,000명 이상이나 지금 교육 현장에서 떠나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것, 이게 심각한 의료 공백이죠. 자, 계속 보시면 다음 달부터는 간호사 월급을 못 주는 수련 병원들이 나온다고 한다. 못 버티고 도산하면 병원 직원들은 실업자가 된다. 정부 지원도 받기 어려운 사립대 병원 몇이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가 들린다. 수련병원이 문 닫으면 그 많은 의대생들은 어디서 수련하나?
국립대 병원 망하지 않게 하고 의대 교육 인프라 늘리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 것이다. 10년 후 증원된 의사들이 배출돼 의료비 지출을 늘리기도 전에 건보 누적 적립금은 바닥나게 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혈세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문케어를 폐기했다. 후임 대통령은 윤케어를 뭐라고 평가하게 될까? 자, 지금 이렇게 무식한 밀어붙이기식 의대 증원으로 이미 지금 수천억의 마이너스 적자가 난 병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건보재정 심각한 상황인데 이렇게 무식하게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고 지금까지 고집하면서 들어가는 혈세 낭비, 이게 더 심각하다라는 뜻이죠. 자, 계속 보시면 역대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에 대해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을 근본 원인으로 꼽는다. 같은 사회보험인 연금은 공동으로 마련한 돈주머니에서 모두가 연금을 지급받지만 건강보험은 주머니는 같이 채워도 병원에 가는 횟수는 달라 의료 쇼핑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건보도의 초기엔 재정 범위 안에서 의료 이용을 통제하는 일본 제도를 따라해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 한국형으로 운영하면서 수요 관리는커녕 선심성 정책들을 남발하거나 장점은 한 가지인데 부작용은 10가지인 설익은 정책들을 밀어붙이다 재정만 축 내고 제도 왜곡을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자, 제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 지금 의료 수요에 대한 통제는 전혀 없이 의료 공급만 늘리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건보재정 파탄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 우리나라는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이런 의료 시장이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의료 수요에 대한 제한을 다 풀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바로 서울로, 그리고 동네 병원 가도 될 것을 종합병원 응급실 가는 게 가능하도록 다 열어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료 수요는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왔고 전 세계에서 외래 진료 횟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연간 거의 16회 이상 병원을 찾고 있는데, 자, 의료 수요는 이렇게 늘려놓고서 아니 이걸 뭔가 적정하게 제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여기에 맞게 의사 수만 늘리겠다라고 하면 건보재정에서 나가는 이 지출만 아주 폭발적으로 더 늘리게 되죠. 그러면 안 그래도 건전성이 떨어지는 우리나라 건보재정이 정말 앞으로 점점 고갈되다가 이거는 부도나는 이런 상황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수요에 대한 통제가 먼저다. 그런데 이렇게 무대뽀로 밀어붙이면 어떡하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정부는 의대 증원을 의료개혁이라고 강변한다. 진짜 개혁은 다른 선진국의 2.5배나 되는 의료 이용을 줄이고 의사들이 비급여 과잉 진료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의료 원가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4,400만 유권자에게 병원 덜 가고 보험료와 세금 더 내라, 싫은 소리 하는 것보다 14만 의사와의 싸움이 쉬워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의대 증원 주도 의료개혁이란 소득주도 성장만큼이나 황당한 발상일 뿐이다. 대통령직 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곧 가동된다. 특위부터 꾸린 뒤 의대 증원을 논의했어야 하는데 이를 거꾸로 하다 보니 본업인 의료개혁이 아니라 당장 배 열고 누운 환자 출혈 막고 바이탈부터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정부는 증원 철회는 없다고 하고 의사들은 그런 정부를 돌팔이라 욕하면서도 나서지 않는다. 최악의 의료사고다. 어쩌자고 배부터 갈랐는지 그 외과 의사도 후회하고 있을까? 아마 후회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 이게 제가 의료계를 편들려고 하는 주장이 아니라 원점 재검토 없이는 떠나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떠나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원점 재검토입니다. 정말 어쩌자고 배부터 갈랐나요?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